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NBA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 또 아기를 낳아서 집에 있는 상황이라서 며칠은 또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내일은 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한 거 먼저 올려드리고요. 또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적시장이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또 다가오는 1, 2월에 뭔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신호탄 같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보고요. 그 전에 못했던 뭐 골든스테이트의 슈레더 트레이드라든가 이런 거를 내일 좀 모아서 한 번에 할까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요, 레이커스와 브루클린의 트레이드고요. 그래서 이거를 레이커스 관점, 브루클린 관점에서 다뤄보고, 뭐 레이커스 후속 트레이드까지 있냐, 아니면 이거 왜 멤피스 간다 그러다 갑자기 레이커스 가게 된 거냐, 막 이런 썰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뒤에 이제 풀어보는 그런 또 자유스러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들 길어지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레이커스와 브루클린의 트레이드. 레이커스가 도리안 필리스미스와 쉐이크 밀튼을 브루클린으로부터 받아왔고, 브루클린은 레이커스로부터 디안젤로 러셀, 맥스웰 루이스, 그리고 2라운드 픽 3장을 지금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예전부터로 좀 넘어가서 짚으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최근에 못했지만 한창 예전에 할 때도 많이 언급했던 두 팀 간의 트레이드예요. 이 두 팀 얘기가 왜 많이 나왔었냐면은, 그 브루클린이 카이리 어빙을 댈러스 쪽으로 트레이드하고 스펜서 디니디와 도리안 필리스미스라는, 그러니까 브루클린이 리빌딩을 선택을 했는데 그 댈러스로부터 당시에 받아왔던 선수가 즉시 전력감에 가까운 디니디와 도리안 필리스미스였고, 그러니까 이 두 선수를 또 뭔가 다른 리빌딩 자원으로 드래프트 픽이나 유망주로 바꿔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계속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레이커스에서 좀 붕 떴던 디안젤로 러셀에다가 픽 붙여서 브루클린이 받는 거 아니냐, 이 얘기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레이커스 브루클린 간의 트레이드 썰 이런 거로만 영상을 뭐 한 5개는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드디어 이제야 완료가 됐습니다. 뭐 24년 12월 말일이 돼서나 이게 완료가 됐네요. 심지어 그래서 23년 드래프트 데이인 날은 그때 이제 레이커스가 말릭 비즐리나 모 반바의 샐러리를 보장으로 할 거냐, 팀옵션 행사할 거냐, 이런 거가 걸려 있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드래프트 픽 붙여서 최후의 경우는 브루클린이라도 좀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을 지경이었는데 그때조차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트레이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사실 두 팀 다 좀 쓸데없는 고집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했으면요, 그냥 말릭 비즐리에다가 17픽, 저 드래프트 17픽은 후드 슈피노가 됐었죠.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도리안 필리스미스 얹고 뭐 이렇게 해서 끝냈어야 되는 트레이드를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질질 끈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팀 다 어떻게든 좋은 딜 하려고 버텨보다가 더 이상 뭐 갈 데가 없네, 뭐 서로 저점이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한 이런 트레이드 느낌에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레이커스를 보면 레이커스는 디안젤로 러셀로 뭐 이렇게 얻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디안젤로 러셀의 가치가 지금 뭐 식스맨으로 밀려나 있죠. 완전 저점인 상태에서 뭐 드래프트 픽을 받거나 뭐 더 좋은 선수로 받기는커녕 그냥 2라운드 픽 3장을 붙여서 롤플레이어 성향의 선수를 얻은 셈이 됐고요. 도리안 필리스미스를 롤플레이어 성향이라고 언급하는 거는 별로인 선수다라는 게 아니라 선수의 성향이 코어급 선수보다는 이제 롤플레이어 성향에 가깝다라는 얘기고, 이건 뒤에서 자세히 할게요. 그리고 브루클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스펜서 디니디도 그때 토론토로 보낸 다음에 바이아웃 됐었죠. 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도리안 필리스미스로 1라운드 픽 뭐 2장 받아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다가 결국에는 1라운드 픽 1장도 못 얻고 트레이드하게 됐습니다. 진작에 1라운드 픽 1장 정도만 추구했으면은 1장 정도는 계약 기간이 1년 더 남았을 때 시점으로는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두 팀 다 질질 끌던 트레이드를 이제야 끝내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드 관련 평가는 대체로 레이커스 쪽이 뭐 좋게 받고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2라운드 픽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 나중에 현금으로도 많이 사던데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현질로서 해결을 좀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느낌이 있어서 2라운드 픽은 에셋이 아닌 느낌, 그냥 공짜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맥스웰 루이스는 뭐 지금 레이커스에서 쓰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벤치에서 뛰는 디안젤로 러셀 하나 가지고 주전급 빅 윙인 도리안 필리스미스와 벤치 득점 자원인 쉐이크 밀튼을 받아왔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트레이드를 그냥 표면적으로 해석했을 때 레이커스보다 브루클린 쪽에 고점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브루클린이 이걸 왜 했느냐라는 건데, 브루클린은 최근 호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심했죠. 그래서 데니스 슈레더도 이번 시즌 뛰지도 못하는 그 디앤서니 멜튼을 받으면서 1라운드 픽도 아니라 그냥 2라운드 픽만 받고 처리했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내보낸 거예요. 도리안 필리스미스도 너무 잘해서 내보내버린 격이죠. 최근에 그리고 뭐 노골적으로 경기 내적으로도 거의 뭐 일부러 지는 수준의 경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브루클린이 그만큼 좀 절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듀털빙이라는 그 역대급 트리오를 해체한 이후에 그 해체하면서 받아온 선수들이 굉장히 잘 해버려가지고 오히려 뭐 플레이오프에 그 시즌에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1라운드 픽 상위 픽을 전혀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라운드 픽을 뭐 한두 장 더 받고 뭐 기다렸다가 존버해서 좋은 거래하고 이런 것보다는 당장 지고 탱킹해서 1라운드 픽 상위 픽에 걸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여유가 좀 있는 건요. 브루클린이 오프 시즌에 미칼 브리지스로 진짜 역대급으로 뉴욕에게서 뜯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사실 유타도 그렇죠. 유타도 그때 도노반 미첼, 루디 고베어 트레이드 때 엄청 뜯어내고 나니까 나머지 멤버들을 해체할 때는 비교적 그냥 좋게 별거 안 받고서 좀 보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브루클린도 지금 이미 뜯어낸 픽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뭐 이 정도는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슈레더, 도리안 필리 스미스는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트레이드 배경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각각의 선수들에 대해 살펴볼게요. 제가 왼쪽에 이제 저 표 두 개를 붙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독성이 또 오른쪽으로 글이 너무 밀려서 떨어지는 것 같고 이래서 좀 띄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왼쪽 상단에 있는 표 두 개가 원래는 가로로 붙어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도리안 필리 스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도리안 필리 스미스는 이번 시즌 성적만 보면 29분 뛰고 있고요. 10.4점에 4.6개의 리바운드, 1.6개 어시스트, 0.9개의 스틸, 0.6개의 블락, 0.9개의 턴오버, 야투가 45.9%고 3점이 43.5%입니다. 5.4개를 시도하고요. 자유투는 62.5%인데 뭐 커리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70%대의 자유투를 쏘는 선수예요. 워낙 자유투 시도 개수가 많지 않아서요. 이 선수는 데뷔 이래 이제 점점 올라와서 댈러스에서 4년차 시즌 정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30분가량 혹은 30분 이상을 소화하고 있는 주전급 빅윙입니다. 주전으로 올라와선 4년차부터는 3점이 37.6%, 39.4%, 39.5%로 저 댈러스에서 마지막 두 시즌 동안 39.4, 39.5를 찍으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완소 빅윙이 됐었고요. 그 결과 카이리 어빙 트레이드 때 브루클린으로 넘어갔었고, 브루클린에서 최근 두 시즌은 이제 좀 부진했는데 이번 시즌은 또 43.5%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브루클린에서의 두 시즌은 듀털빙 해체 이후에 사실 이제 브루클린이 뭐 제대로 된 어떤 이제 그런 걸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막 뛸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3점은 좀 이제 낮았던 감이 있습니다. 그때 브루클린의 구성을 보면 뭐 미칼, 캠존, 그 다음에 도리안 필리 스미스 막 이래가지고 그냥 비슷한 윙들끼리만 계속 뛰어서 막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아무튼 간에 이제 주전급으로 올라온 이후의 성적을 보면은 대충 3점 한 38%, 9% 정도 쏘는 느낌이구나, 뭐 이 정도 쏘는 빅윙이구나 이런 게 평균적으로 보이고요. 댈러스가 사실 PJ 워싱턴을 영입하기 전까지의 이 선수의 공백을 못 메꿨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존재감이 있었어요. 댈러스가 실제로 카이리 어빙을 트레이드로 영입했던 그 시즌에는 오히려 플레이오프에도 못 나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도리안 필리 스미스급 이제 자원을 구해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리그에서 또 많이 언급이 됐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사실 주목받은 건 대부분 플레이오프예요.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그 루카 돈치치와 함께 떠올랐던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댈러스가 LA 클리퍼스 상대로 충격적으로 잘 분전했을 때, 그때 이제 루카 돈치치가 공격에서, 그리고 도리안 필리 스미스가 수비적으로 폴 조지를 틀어막고, 그때 이제 댈러스 쪽에서 카와이 레너드에 매치했던 선수는 막시 클레버였죠. 그래서 공격은 뭐 돈치치가 다 했다고 치고 수비적으로 당시 윙 왕국이었던 LA 클리퍼스의 윙들과 대등하게 싸우면서 굉장히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도리안 필리 스미스보다 더 잘 플랫던 케이스가 그 덴버의 제라미 그랜트죠. 제라미 그랜트가 버블에서 펼쳐졌던 플레이오프에서 LA 클리퍼스를 상대로 덴버 소속으로 윙 왕국이던 클리퍼스의 윙들을 엄청나게 잘 괴롭히면서 제라미 그랜트의 주가가 빵 올라갔고, 그러면서 디트로이트로부터 연 20매짜리 계약단에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안 필리 스미스도 당시 LA 클리퍼스의 윙들 상대로 굉장히 잘 싸우면서 떴던 선수고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도 통하는 빅윙이라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경기가 그 댈러스 대 피닉스, 크리스 폴과 데빈 부커, 디안드레 에이튼이 있을 때 피닉스와 댈러스의 시리즈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때 이제 브런슨도 있었죠, 댈러스에. 그 시리즈에서 유명한 3.8방짜리 경기 있습니다. 그 피닉스의 멘탈이 터졌던. 그 정도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임팩트 있는 경기들을 많이 했었고, 왼쪽에 이제 두 번째 표를 보시면은 플레이오프 5개의 시리즈에서 평균 기록이 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평균 기록이 오히려 정규 시즌보다도 올라갔었거든요. 6개의 플레이오프에서 3점 슛 성공률의 평균이 41.7%였고요. 브루클린에서 사실 플레이오프를 나가면 안 됐었는데 브루클린이 잘 풀려서 나갔던 그 플레이오프를 제외하면은 평균 38분가량을 소화하면서 플레잉 타임도 엄청나게 많이 뛰었죠. 11.6 리바운드 정도를 고효율로 소화한 빅윙입니다. 롤플레이어 성향이고요. 결국에 이제 이게 빅윙의 가치인 것 같아요. 정규 시즌보다 플레이오프 때 오히려 플레잉 타임이 늘어나거든요. 빅맨들은 보통 줄어들죠. 그러니까 스몰 라인업 활용도가 높아지는 플레이오프에서 빅윙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거를 리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소화하면서 리그 대표 빅윙으로 꼽히고 있는 도리안 필리 스미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쉐이크 밀튼과 디안젤로 러셀도 각각 기록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기록은 이제 위에 써놓은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쉐이크 밀튼부터 얘기할게요. 밀튼은 그러니까 제가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잇몸 전문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뭐 커뮤니티에도 글도 쓴 적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로서 잘하는 선수와 잇몸으로서 잘하는 선수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지금 골스의 슈레더도 대표격이라고 생각해서 내일 슈레더에 대한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레이커스에서 그 선수 2시즌 동안 진짜 줄기차게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슈레더 경기만 100경기는 넘게 풀경기로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쉐이크 밀튼도 전형적인 잇몸 전문이에요. 이 선수가 언제 떴냐면 필라델피아에서 뛸 때 하도 조엘 엠비드나 벤 시몬스 같은 선수들이 들어 누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플레잉 타임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그래서 미네소타가 지난 시즌의 오프 시즌 때 굉장히 야심차게 영입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서 최근 2시즌, 이번 시즌 포함한 2시즌 동안 부침을 좀 겪고 있거든요. 왼쪽 하단의 트윗이 뭐냐면, 미네소타 그 팀버울브스 팬 계정은 공식 계정에서 그 쉐이크 밀튼이 필라델피아에서 주전으로 나왔을 때 스탯을 봐라. 20.3점에 7.2 리바운드, 4.8개 어시스트를 뿌리는 가드의 180 클럽의 효율급이다. 이러면서 이제 미네소타 쪽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영입을 했던 그런 트윗을 제가 캡처해 왔는데, 이 선수는 6피트 5인치 1번을 보는 선수고요. 사이즈가 좋고 개인 공격력이 있지만 수비나 안정적인 리딩은 약해서 지금 강팀의 조각으로서는 잘 못 맞아 떨어지고 있고, 팀에 부상자가 있거나 약팀에서 플레잉 타임 주면은 잇몸으로서 역할 굉장히 잘하는 선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디안젤로 러셀은 뭐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번 시즌은 평균 득점이 12.4점이네요. 공격 때문에 쓰는 선수인데 평득이 뭐 15점도 안 되니까 말 다 했죠. 그래서 디안젤로 러셀은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 MLE 계약을 받는 수준으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 같은 계약도 따내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플레이오프 부진을 떠나서 정규 시즌에서도 이제 기복만 남은 상태라서 오스틴 리브스에게 완벽하게 밀렸고요. 그리고 게이브 빈센트가 슛감 올라오고 수비는 훨씬 좋으니까 최근에 이제 중용받으니 출장 시간이 많이 줄었고 지금 벤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디안젤로 러셀은 아무래도 상위권 팀에서 이제 플레이오프권 팀에서 활약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냐라는 평가를 극복하지 못한 채로 NBA 커리어를 조금 이제 저물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트레이드를 뭐 팀별로 구체적으로 평가해 볼게요. 브루클린은 뭐 이제 탱킹하려고 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레이커스 쪽이 아무래도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레이커스는 일단 디안젤로 러셀이 어차피 이번 시즌 만기였기 때문에 저 셀러리 그냥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바꿔놔야 했는데 그 바꿔놓는 주체가 1라운드 픽을 들이지 않고 주전급 빅윙으로 바꿔왔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부분을 딱히 이제 그 흠을 찾아서 잡기 어려운 그런 류의 딜을 했어요. 전력적으로 보면 거의 지금 이제 사이버 선수화 되어 있는 반더빌트 대신에 주전급 빅윙으로 활용이 좀 되겠죠. 그리고 제가 반더빌트, 도리안 필리 스미스 이 두 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두 명은 사실 그냥 빅윙이라고 통칭되어서 불리는 거지 굉장히 다른 선수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리안 필리 스미스 데려왔다고 반더빌트를 내보낼까라고 하면은, 반더빌트를 내보낸다면 오히려 맥스 크리스티가 자리를 좀 잡았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하면, 반더빌트는요 수비에서는 1, 2, 3, 4번을 막을 수 있고 공격에서는 4번으로도 쓰기 어려워서 거의 뭐 5번처럼 써야 되는 덩크 스팟이나 코너 스팟에 박아놓거나 뭐 이렇게, 그리고 억지로 스크린 패턴 짜줘가지고 돌려야 되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수비도 키가 많이 커서 본인 피셜로 6피트 10인치인가 그랬습니다. 그런 키 대비 프레임이 약해서 5번 수비는 잘 안되는 이런 류의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굉장히 쓰기가 어려운 게, 제가 예전에도 반더빌트와 그 AD의 조합 이런 거에 대해서도 커뮤니티에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이 선수가 사이즈는 빅윙이에요. 근데 수비적인 롤을 맡는 거는 그냥 윙 사이즈 선수들이 맡는 롤을 잘해요. 그리고 공격 롤은요 3점이 안 들어가는 스트레치 빅이에요. 3점이 안 들어가는 스트레치 빅이 뭐냐라고 하시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쓸모가 없다는 거죠. 스트레치 빅맨이 보통 뭐 코너 3점이나 이렇게 3점 스팟에 딱 자리 잡고 있다가 캐치앤슛만 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덩커 스팟에 기다리거나 스크린 한 번씩 형식적으로 걸어주고, 이런 게 이제 스트레치 빅인데, 스트레치 빅맨스러운 롤을 가져가는데 3점은 또 잘 못 넣는 이런 선수가 반더빌트입니다. 반면에 도리안 필리 스미스는요 또 엄청 다른 게, 수비에서는 이 선수는 또 3, 4, 5번을 잘 막아요. 1, 2번에 빠른 선수를 막는 선수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표현하자면 지금 댈러스에서 뛰는 PJ 워싱턴하고 개인적으로 가진 툴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도리안 필리 스미스가 좀 더 팀 바스켓이나 BQ가 좋고, PJ 워싱턴이 개인기량은 좀 더 좋고요.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가진 툴은 비슷하다 생각하거든요. 도리안 필리 스미스는 수비에서 3, 4, 5번 잘 맞고, 공격에서는 2, 3, 4번 윙처럼 쓰이는 선수예요. 그리고 수비, 공격 모두 빅윙스럽게 뛰는 선수거든요. 공격에서는 스팟업 3점을 기반으로 한 어택 클로즈 아웃을
잘하는 선수고 여기서 이제 패스 돌리는 것까지 잘 할 줄 압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하키 어시스트까지 할 줄 아는 선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선수고 반면에 온 오프볼 상황에서 스크린이 많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빅맨은 아니란 얘기예요. 스트레치 빅맨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전형적인 좀 빅윙에 가까운 선수라고 봐야 되고요. 3점 기반 어택 클로즈아웃 잘하는 선수라서 돈치치를 비롯한 헤비볼 핸들러의 수혜를 굉장히 많이 입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킥아웃 패스 잘 날려주면은 딱 자리 잡고 있다가 3점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르브론하고는 뭐 잘 맞을 것 같고요. AD랑은 저는 맞춰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D가 은근히 빅윙들하고 좀 잘 안 맞는데 그런 걸 좀 맞춰봐야 된다 생각해요. 이거를 레이커스 역사에서 좀 보면요.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지금 큰 흐름이 웨스트브룩 트레이드 실패 이후에 이제 다시 트레이드를 성공해서 컴파까지 갔다가 덴버에게 계속 혼쭐나고 정규 시즌까지 연패를 이어가면서 덴버 포비아에 걸린 가장 이제 흔들린 큰 이유를 얘기하자면은 사실 이제 반더빌트랑 AD가 스몰 라인업을 잘 잡아먹는, 그러니까 반더빌트가 레이커스로 들어온 다음에 레이커스가 스몰 라인업 잘 쓰는 팀들한테 굉장히 잘 이겼거든요. 근데 힘 좋은 유럽형 빅맨들한테는 둘 다 몸방이나 리바운드에서 밀리면서 유럽형 빅맨들은 공격에서 갚아줘야 되는데 공격에서는 그만큼 못 갚아주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이커스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가 최근에 이제 트레이드에 계속되는 방향성을 논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몸빵형 빅맨을 추가해서 유럽형 빅맨들에게 대응하기보다는 빅윙을 추가하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레이커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일단 지금 서부에서 사보니스 상대로 이번에 다 이겼어요. 그리고 지금 세크라멘토가 플레이오프도 못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키치만 안 만나면 큰 문제는 이건 아닐 수 있다. 몸빵형 빅맨이 없는 문제가. 그리고 요키치를 2년 연속 만나긴 했지만 또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못 나오고 있긴 한데 레이커스가 5번으로 뛰는 선수가 갈매기 외에도 헤이즈랑 우드까지 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제 다 4번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5번은 이미 3명이나 있어요. 근데 빅윙은 지금 반더빌트가 계속 누워있죠. 그래서 르브론이나 하치무라 중 하나만 빠져도 늘 큰 위기가 오고, 둘 다 나와있을 때조차도 둘 중에 에너지 레벨 떨어지는 선수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수비적으로 대참사가 나오는 경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키치를 저격하는 몸빵형 빅맨보다는 당장의 빅윙이 더 급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펠링카 성향을 보면요, 또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류의 이런 안정적인 딜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안 필리스미스가 팀의 마지막 조각이다, 이 선수가 있으면 활용 점정이다, 막 이런 관점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영입한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 정도면 이걸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트레이드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또 트레이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펠링카의 지극히 안정적인 좀 이제 손해 안 보겠다는 성향을 또 반영한 트레이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트레이드는 잘 해왔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레딕 감독, 코칭 스태프들, 그리고 르브론 AD가 이제 잘 조합을 해주느냐의 영역인데, 일단 빈센트와 크리스티의 반등에 이어서 도리안 필리스미스까지 합류해서 반더빌트가 뛰는 빅 윙자를 채워주죠. 이러면 이제 1, 2, 3, 4, 5번에 붙일 수비수들은 다 구했습니다. 1번엔 빈센트가 붙으면 되고, 2번에는 크리스티, 그리고 3번에는 뭐 르브론이나 4번에 르브론이 붙고, 도리안 필리스미스가 3번이나 4번에 붙고, AD가 5번에 붙으면은 수비적으로 문제가 없는 라인업을 이제 구현을 했죠. 레디시나 반더빌트는 뭐 계속 빠져있고, 레디시도 워낙 이제 잔부상으로 자주 빠졌다 올라오다 해가서 이 두 선수는 그냥 꾸준히 있으면 다행이다 정도의 스탠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레이커스의 라인업을 예상해보면 리브스, 크리스티, 르브론, 도리안 필리스미스, AD, 그리고 빈센트, 크넥트, 레디시, 하치무라, 헤이즈, 쉐이크 밀턴, 반더빌트, 크리스천 우드, 그다음 브로니 제임스, 마지막 스팟이 이제 바이아웃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레이커스가 이번 트레이드로 세컨 에이프런에서 3점 몇 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세컨 에이프런까지 3밀 정도 가량의 이제 스페이스가 생기는 건데, 이게 15번째 로스터로서 지난 시즌에 디니디를 추가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즌 중간에 바이아웃으로 풀린 선수 미니멈으로 계약하면은, 바이아웃 선수가 원래 미니멈이 3밀 정도 됐는데 잔여 시즌이 얼마 안 되니까 한 1점 몇 밀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저 15번째 자리를 바이아웃으로 영입하려는 그런 것까지 이제 깔려있는 그런 트레이드가 아닌가 싶어요. 레이커스는 이제 2021 시즌 이후로는 가장 뎁스가 좋은 시즌이 됐는데요. 최근에도 뭐 이기고 있긴 하지만 르브론 AD 중 하나가 빠져도 이제는 조금 해볼 만한 그런 로스터가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팅 라인업이 도리안 필리스미스가 확정입니까? 라고 하신다면 아직 확정이 나온 건 아닌데, 도리안 필리스미스는 결국에는 스타 플레이어 옆에 붙였어야 되는 유형의 롤플레이어 선수거든요. 그래서 당장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뭐 르브론 AD 옆에 붙였으면 붙였을지 떨어져서 쓸 이유는 없는 선수예요. 하치무라의 뭐 기분
부분을 고려하고 뭐 팀 케미를 고려해서 레딕 감독이 이런 결정을 좀 늦출 수는 있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리안 필립-스미스가 주전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르브론 AD를 보좌하는 다수의 롤플레이어 조합으로 회귀를 좀 했죠. 여기에 이제 그 우승 시즌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리브스가 있는 게 좀 다르고요. 당시에는 이제 라존 론도가 플레이오프 때 깜짝 활약을 하면서 핸들러를 맡아주긴 했었는데 르브론이 정규 시즌을 풀타임 포인트 가드로 뛰었었고 리브스 같은 선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그때보다 르브론 AD는 뭐 5년이 늙었기 때문에요.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느냐는 르브론 AD, 리브스 이 3명에게 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웨스트브룩 트레이드 실패로 레이커스가 거의 뭐 플레이오프도 못 나가고 호흡기 떼는 상황이었는데 리브스 건져 올린 거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왔죠. 그러면서 기사회생해서 이제 다시금 예전 수준의 뎁스를 좀 복구를 했는데 사이즈 및 밸런스는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해요. 이제 빅3, 그러니까 리브스까지 빅으로 친다면 빅3가 어떻게 하냐의 문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브루클린은 짧게 볼게요. 브루클린은 뭐 어떻게든 지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유타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타도 그때 고베어랑 그 미첼을 트레이드 했는데 팀이 오히려 위닝팀이 돼버리니까 당황하면서 이후에 선수들을 급하게 막 이제 헐값에 셀링을 좀 했었거든요. 억지로라도 직전감을 내보냈던 그때 유타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걸어나갈 위기에 처해있던 도리안 필립-스미스의 계약도 덜어내면서 처리를 했습니다. 뭐라도 받고 이제 이번 시즌에 넘겼어야 되는 거죠. 다음 시즌 브루클린의 캠룸이 지금 육안으로만 뭐 140밀에서 보면 한 60밀 빌 것 같은데 여기에 캠 존슨을 또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도 남아있어요. 왜냐면 캠 존슨이 잘하는데 나이도 많고 20밀대 계약이 다음 시즌 이후에도 잡혀있는 선수라서 브루클린 입장에서 사실 덜어내고 싶긴 할 거거든요. 왜냐면 캠 존슨이 나가야 팀은 더 질 수 있고 샐러리도 비울 수 있으니까요. 지금 브루클린이 뭐 피닉스 픽, 뉴욕 닉스 픽, 댈러스 픽 이런 거 잔뜩 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픽업을 노릴 거예요. 상위 픽 재능을 모으는데 브루클린 아마 포커스를 많이 둘 거고 벤 시몬스 트레이드는 아무리 벤 시몬스가 뭐 반등하고 만기 40밀짜리라고 해도 그때 이제 레이커스가 웨스트브룩 처리하던 때랑은 CBA 제도가 달라졌어요. 그만큼 캠룸 있는 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워 보이고요. 클렉스턴도 롤플레이어 성향의 빅맨인데 좀 비싸게 준 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트레이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캠 존슨을 처리하는 것 정도가 거의 유일한 이제 브루클린 남은 무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리안 필립-스미스랑 쉐이크 밀턴을 덜어낸 것은 다음 시즌 캠룸을 확실하게 이제 덜어내겠다는 의지도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브루클린이 오프 시즌 들어가서 하려는 거는 캠룸으로 장사하는 거겠죠. FA 시장을 크게 노리지 않을 팀인데 셀러리 비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빈 셀러리로 악성 계약들 받으면서 픽이나 유망주 더 받고 이런 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오프 시즌에 캠룸 장사로 재미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브루클린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소식이 제3팀으로 끼어서 많이 들릴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캠룸으로 1라 픽도 받아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트레이드 뒷이야기나 이런 썰 좀 풀면요. 먼저 브루클린과 멤피스가 트레이드에 근접했었다라는 보도가 유력 기자들 사이에서 있었어요. 멤피스가 최종적으로 제안했던 거는 루크 캐너드에다가 콘차의 계약, 콘차는 3년짜리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멤피스 1라운드 픽 이걸 보내면서 이제 도리안 필립-스미스와 2라운드 픽을 달라 이런 조건을 좀 요구했었는데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1라운드 픽이 낀 거래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25년도 멤피스 1라운드 픽이면 멤피스 지금 뭐 22승 10패로 서부 2, 3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팀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25번 바깥 픽이 유력한 픽을 당장 다음 시즌에 행사하는 걸 받으면서 브루클린이 할 이유가 딱히 없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거는 무늬만 1라 픽이 낀 거래지 만기 계약으로 디안젤로 러셀의 샐러리가 깔끔하게 빠지고 쉐이크 밀턴의 계약도 오히려 덜어내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브루클린이 뭐 굳이 1라운드 픽 있다고 저 딜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안젤로 러셀이 또 암만 부진해도 그러니까 캐너드하고 디안젤로 러셀이 샐러리 필러인데 디로가 아무리 부진해도 단순히 이제 슈터 롤에 가까운 캐너드보다는 가치가 떨어지지는 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멤피스도 사실 윈나우하는 선수인데 루크 캐너드가 팀에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다면 제안을 안 했겠죠. 그리고 멤피스가 사실 빅윙이 좀 필요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제런 잭슨 주니어가 워낙 4번처럼도 잘 뛰기 때문에 크게 두드러지진 않는 부분이긴 한데 은근히 퀄리티 있는 빅윙이 적고 빅맨의 약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최근에 스티븐 아담스나 틸먼 같은 선수들을 내보내서 옛날에는 백업으로 뛰던 브랜든 클락이 주전으로 올라와서 뛰고 사실 의외로 잘해준 거지 레이커스에서 투웨이 계약 받던 제이 허프 이런 선수들 데려다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멤피스가 사실 프런트 코트 쪽 3, 4, 5번 쪽에 보강이 좀 필요해 보이긴 했는데 좋은 매물을 놓친 느낌은 있습니다. 모란트, 베인, 제잭주 정도로 이제 구성된 그런 빅3에다가 그래비티가 있는 선수들이면은 받아먹는 도리안 필립-스미스의 위력이 분명히 살아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멤피스도 빅윙을 노리고 있구나 이런 거를 뭐 조금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레이커스가 후속 트레이드를 유타랑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이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면
자, 레이커스 27년도 2라운드 픽이 유타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유타 쪽에 묶여있기 때문에 유타와 딜을 통해서 이거를 풀어줘야지 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이거는 이미 딜 완료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커스 브루클린이 딜 완료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유타를 낀 삼각딜의 가능성은 지금 없고요. 그러면 이걸 레이커스가 어떻게 했냐라고 보면은, 왼쪽에 이제 브루클린 트위터 계정 쪽에서 올린 건데, 저기서 보면은 이제 27년도 LA 레이커스의 컨디셔널이 붙어있는 2라운드 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조건부로 행사를 하는 픽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레이커스가 웨스트브룩을 유타로 보낼 때 27년도 1라운드 픽을 보호 조건을 걸어서 보냈는데, 그 보호에 걸리면 27년도 2라운드 픽이 유타로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풀지 않고 그냥 브루클린이 조건부로 2라운드 픽을 받으면 받는 거고 아니면 만다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딜이 종료가 된 느낌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레이커스가 27년도에 1라운드에 탑4에 걸릴 일이 거의 없어요. 27년도면 불과 이제 25년이니까 2년 뒤 시즌인데 탑4에 걸리려면 거의 뒤에서 1, 2등 해야 되거든요. 그거 외에는 이제 추첨으로 확률이 이제 운 좋게 상위 픽에 걸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지. 확률상으로 볼 때 뒤에서 한 1, 2, 3등 해야지 저기 걸리는 건데, 브루클린도 뭐 2년 뒤에 레이커스가 그 순위에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 하에 조건부로 어차피 우리가 뭐 2라운드 픽 받겠네 하는 생각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딜은 종료가 됐고요. 유타가 낀 삼각딜로 확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던딜이에요. 그리고 레이커스와 유타가 뭐 이후에 트레이드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건 추가적인 트레이드지 이거와 확장되는 삼각딜은 아닙니다. 유타를 그래서 좀 살펴보면, 유타 역시 대놓고 탱킹 중인 팀인데 유망주들 플레잉 타임을 잡아먹는 직전감들이 너무 많아요. 뭐 콜린스 그리고 야스턴, 클락슨 이런 선수들인데 대놓고 사실 유타는 내보내고 싶어 하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뭐 한 2시즌 내내 그 새로운 CBA 제도가 이제 곧 도입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도입이 되면서의 주요 변화로 지목한 건데, 셀러리 캡을 음으로 채우게끔 해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10몇 밀짜리 셀러리 잡혀있는 선수들이 웬만큼 잘하지 않고서는 뭐 1라운드 픽 바꿔서 넘어가고 이럴 가능성 좀 없습니다. 팀에 도움이 될 만한 딜이 사실 들어오기 이제 힘들어졌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커스와 유타와의 트레이드가 있을 수 있냐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저는 레이커스가 유타와의 트레이드를 노린다면 1라운드 픽을 쓰더라도 캐슬러 쪽을 노릴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 픽 출혈 없이 다른 선수 데려오는 것보다도 1라운드 픽을 쓰더라도 캐슬러를 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콜린스, 야스턴, 클락슨을 노리려면은 셀러리를 매칭하려면 하치무라, 리브스, 빈센트, 반더빌트 이런 선수들 중 셀러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 선수들 다 즉시 전력감에다가 만기 계약도 아닌 선수들이죠. 유타 입장에서 저 선수들 받으면은 더 당연히 이제 야 뭐라도 더 내놔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고, 캐슬러는 아직 루키 스케일 계약이라 이번 시즌 3밀짜리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이거는 후드시 피노나 크리스천 우드 같은 선수의 셀러리에다가 드래프트 픽을 붙이는 형태로 트레이드가 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유타 입장에서도 크리스천 우드랑 후드시 피노는 모두 만기 계약자거든요. 거기에 레이커스는 뭐 3장의 1라운드 픽까지 사용을 가능하니까, 레이커스가 사실 1라 픽 쓰더라도 캐슬러 데려오겠다라고 지르면은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만 제가 이건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레이커스의 27년도 1라운드 픽 보호 조건이 탑4 보호인데 이거 푸는 용도 정도로 유타가 캐슬러 안 보내줍니다. 제가 이건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 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27년 드랩이면은 지금부터 2시즌 뒤 성적인데, 사실상 저 보호 조건이 성가시는 정도의 보호 조건이 되려면 레이커스가 2시즌 뒤에서 뭐 1, 2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레이커스들은 위에서 보시다시피 젊은 선수들이 많고 이미 계약돼 있는 선수들이 있고, AD도 연장 계약을 해놨고 이런데, AD가 연장 계약되어 있고 젊은 선수가 많은 레이커스가 전체에서 1, 2, 3등, 전체에서 뒤에서 1, 2, 3등 한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그래서 저 보호 조건을 푸는 게 유타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유타가 저 픽을 건드리고 싶다면 이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27년도 보호 시 28년도 1라운드 픽 뭐 유타가 이제 가져간다, 뭐 이런 거를 조건부로 다는데 한다면은 그건 사실상 28년도 레이커스 픽이 새롭게 유타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타가 캐슬러를 레이커스로 보낸다면은 그런 식의 추가적인 1라운드 픽을 요구하지, 27년도 탑4 보호를 풀어주는 정도로 저 캐슬러를 넘긴다,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소스가 이제 뭐 있을 때마다 좀 다루겠지만, 저는 레이커스의 셀러리상 레이커스가 1라운드 픽을 쓴다면은 이제 캐슬러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3밀대에서 1라 픽 붙일 만한 선수는 캐슬러밖에 없어 보였어요. 그 이상의 판 끼기에는 저는 뭐 맨날 쓴다고는 하는데, 펠링카가 1라운드 패키지 쭉 붙여서 하는 이런 거는 AD급 선수 이런 거 아니면은 잘 안 하려고 한다고 보거든요. 카이리 어빙 때도 어떻게든 아끼려고 하다가 결국에 딜이 끝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레이커스가 1라운드 픽을 써서라도 뭔가 대역급을 데려온다면 캐슬러 정도가 유리하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요. 내일은 제가 한 개 더 하려고 하고요.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요. 근데 어느새 한 해가 다 갔네요. 24년도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힘드셨을 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25년도에는 새해 복 더 많이 받으시고 더 좋고 풍성한 일만 가득한 새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내일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뭐 아무데나 막 올려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